비상값 통과일 샌드위치 혁명으로 갑시다. 오늘부터 제가 사장입니다. 편은 후르츠산도 개발자 오야마 고요키. 이 청년은 10년 전 인생의 밑바닥을 헤맸다. 오야마 고요키. 19살에 대학을 자퇴. 어릴 적 이혼한 아버지 일을 몰래 돕다가 어머니에게 들키는 바람에 다툼이 잦았다. 가출한 뒤 연락을 끊었다. 그는 불만투성이었고 세상이 적대적으로 보였다. 4년이 흐른 2017년 12월에 전화 한 통을 받기까지는 다이와가 망할 것 같아 와서 도와줘. 다이와는 외할아버지가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에서 운영하던 작은 첨가물 가게 겸 슈퍼마켓. 마침 오야마는 직장에서 잘리고 돈도 떨어지고 기댈 사람이 없었다. 싸우고 뛰쳐나왔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장소가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다이와에서 일하기 시작. 일본을 홀리고 해외로 뻗어나간 히트 상품은 2018년 이 청년 손에서 탄생. 이름은 후르츠산도. 지금은 우리도 즐겨 먹는 생과일 샌드위치. 그의 인생에 담긴 책 오늘부터 제가 사장입니다는 최근 국내에 번역되어 나왔다. 일본 제일이 되고 싶다면 일본 제일의 장소에 가라는 외할아버지 말처럼 성공한 것이다. 망해가는 첨가물 가게를 물려봤다. 인생의 출발선이 남보다 100m 앞에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물려받은 첨가물 가게는 적자가 심한 상태. 사장에 취임하던 날 따하는 부채는 2억 7천만 원. 고교 시절 그토록 갖고 싶던 오토바이를 100대 살 수 있는 금액. 막연했지만 결국 내가 받아야겠구나 생각하던 때였어요. 폐업하겠다고 하셨지만 표정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고 2018년 4월 벚꽃이 만개한 날에 시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제안을 들었지요. 빚이 많잖아요. 가게 경영을 흑자로 바꾸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했을 겁니다. 아버지 가게에서 다코야키를 팔다가 아버지와도 싸우고 멀어진 때였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이것이 어쩌면 내 운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게다가 4년 사이 외할아버지가 너무 늙으셨고 그날 내가 다이와를 부활시킬 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했지요. 제가 그 말을 할 때까진 빛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서명하고 나서야 결산 서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서운하거나 화내진 않았어요. 대학 갈 때 학비도 주시고 어릴 적부터 신세 진 게 많아서 이젠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당신은 준비된 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시금치와 열무도 구별하지 못했지요. 가업이 슈퍼마켓이었지만 경영을 공부한 적도 없었고 야채 도감부터 사서 읽었죠. 저는 일단 뭘 맡으면 걱정이나 불안은 옆으로 밀치고 하면 되지 않을까 낙관하는 성격이에요. 막막할 땐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요? 네, 화장실 청소를 해야지 하다가 그냥 볼일만 보고 나오면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청소를 했어요. 별것 아니지만 그 행동이 성취감이나 자신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태프를 모아놓고 오늘부터 제가 사장입니다 말한 날 기억하나요? 당시 슈퍼에서 일하던 분들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사장이 된 걸 축하한다. 앞으로 열심히 해라. 죽을 때까지 일할 테니까 잘 부탁한다.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그날 몇 가지 선언을 했어요. 다이와를 100명 대기 행렬이 생기는 가게로 키우겠다. 매출을 2배로 올리겠다. 여러분 월급도 올려주고 싶으니 힘을 보태라. 그 약속 얼마 만에 지켰나요? 야심차게 만든 야채 빙수는 참패. 하지만 멜론을 그릇으로 삼아 얼음을 갈아 넣은 멜론 빙수는 SNS로 퍼지며 히트했지요. 사장이 된 지 2달 만에 힘든 경험도 당장 고통스럽지만 언젠가 운을 열어주는 열쇠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1년 전쯤 피자 사업을 해보겠다며 화덕을 구매한 적도 있지요. 책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실패의 쓴맛을 아는 사람. 화덕들은 지금 창고에서 잠자고 있어요. 반값에 내어드릴게요. 누군가 건네는 음식은 무엇이든 감사히 먹자. 외할아버지가 오야마에게 가르친 삶의 철학. 지금도 그대로인지 묻자 그는 토마토를 안 먹는 것 빼고는 이라며 웃었다. 사장을 맡을 때 인생의 외상값이 한 번에 청구된 기분이었다는 문장은 무슨 뜻인가요? 20대 초반까지 잘못 살아온 대가라고 생각했어요. 외조부모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이었고요. 인생의 외상값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책임감, 각오도 담겨 있었습니다. 멜론 빙수가 히트해 날마다 100명 넘게 서는 줄을 보면서 든 생각이라면 솔직히 해냈다 좋다는 아니었어요. 어떡하지? 내일도 저렇게 팔 수 있을까? 기쁘면서도 조급해졌고 걱정이 더 컸어요. 단골들은 주차가 불편하고 종업원들은 힘들다고 하면서 애송이 사장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 최저임금 이하를 받으면서도 즐겁게 일하던 종업원들이 너무 힘들다, 계속 이렇게 할 거야? 할 땐 너무 슬펐죠. 그때 외할아버지가 격려해 주셨어요. 너의 각오를 시험하는 상황일 뿐이니 눈치 보지 말고 직진해라. 얼마 후 후르츠 산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빙수는 여름 한정품, 화과자처럼 사계절 내내 잘 팔릴 상품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다이와 신문을 복사하다 배가 고파 사 먹은 후르츠 산도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맛대가리가 없었어요. 편의점 후르츠 산도에는 지금도 통조림 과일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신선한 과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르는데 손이 많이 가고 귀찮으니까 씨만 빼고 과일을 통째로 넣고 가운데를 잘라보자 생각한 거예요. 그곳에 신세계가 있었죠. 종업원들에게는 그리 좋은 소식만은 아니었겠군요. 저는 이렇게 설득했어요. 장어가 비싸지만 특별한 날에 장어덮밥을 사 먹지 않느냐고. 비싸도 맛있다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거라고. 후르츠 산도는 생도림과 빵도 중요한데 그 실행력에 놀랐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조리사 면허를 가진 종업원이 있었는데 몇 달간 시행착오 끝에 담백한 생크림을 개발했어요. 어머니는 빵을 20가지 종류나 시식하면서 짭짤하고 폭신폭신한 빵을 찾아냈고요. 엄선한 생과일과 생크림, 빵 등 후르츠 산도를 완성할 삼총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합치해 먹어본 후르츠 산도 1호는 어떤 맛? 다들 함성을 질렀어요. 일본에서 먹어보지 못한 쌍쌍을 추월하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외양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디어가 떠올라 칼과 도마 좀 줘봐 했어요. 멜론을 통째로 넣은 후르츠 산도를 반으로 쫙 잘랐습니다. 예쁜 단면이 자태를 드러냈고 모두 말을 잃었죠. 다른 과일들도 통째로 넣고 썰자 박력 넘치는 무늬가 나왔어요. 동과일과 생크림 빵이 마치 폭죽처럼. 이래도 제철이 있다. 유레카의 순간이었다. 마무리는 상품 포장. 오야마는 완패한 옛 기억부터 떠올렸다. 오사카에서 열린 먹거리 대제전 때 아버지의 다코야키 가게가 참여했는데 바로 옆 가라아게 가게만 첫날부터 대성황을 이룬 것이었다. 식품전은 단골이 아닌 처음 오는 사람들이 먹는데 왜 그런 격차가 생겼을까요?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라아게 가게 사장을 찾아가 물었어요. 상상도 안 해본 답을 들었지만 곧장 납득했습니다. 그 가라아게 가게의 간판과 포장지만 붓글씨로 쓴 글자였던 거예요. 젊은 친구가 기특하다면서 사장이 한 말이 불도장처럼 각인됐어요. 뭐라고 했나요?
보통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비결을 묻지도 못하고 맛은 별 차이 없다느니 비판만 해대지. 그러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장사도 인생도 종쳐버리는 거야. 손으로 쓴 글자에는 혼이 담겨 고객이 신뢰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야마도 붓글씨로 직접 다이와 로고를 만들었어요. 후르츠 산도가 출시된 첫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다들 가와이를 연발했죠. 긴 행렬이 생겨났고 사진과 함께 SNS로 확산됐어요. 1인당 3개로 구매를 제한해야 할 만큼 문전성시였죠. 이듬해 후르츠 산도와 음료를 판매하는 닭카페로 사업을 확장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늘어났고 도쿄에 진출해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다. 첨가물 장사를 오래 한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인데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방치하면 과일처럼 썩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실수했을 때 바로잡는 속도와 태도가 실력입니다. 진심을 담아 행동하면 마음이 반드시 전해져요. 고객의 작은 불편, 작은 목소리를 모른 척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이것도 외할아버지에게 배웠어요.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있어라. 웃는 얼굴로 있으니 즐거워지는 거다. 프로 장사꾼이란 즐겁게 웃으면서 다시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도 1년에 3번은 울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데 사장이 이거 큰일 났네 하면 회사의 환경은 큰일 났네 상황이 돼버립니다. 리더는 곤란한 사건이 생겨도 부정적인 말을 피해야 해요. 이거 재미있는 상황이네 라고 말하는 게 나아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이 클라이맥스, 핵심입니다. 도쿄에 진출한 게 하필이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고 있었을 때, 그 직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도쿄 1호점을 냈는데 후르츠 산도가 팔리지 않아 날마다 재고가 쌓였어요. 벚꽃은 만개했는데 너무 막막. 역 앞으로 들고 나가 판촉 활동을 했는데 공짜로 줘도 홀대를 받았던 때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한계를 느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왕 하는 거 더 철저하게 손편지까지 써서 후르츠 산도와 함께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후르츠 산도를 사러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m가 넘는 긴 행렬이 생겼고요. 알고 보니 어느 대학생이 무료로 준 후르츠 산도를 먹고 트위터에 너무 맛있어서 울고 있어요 라는 글을 올렸고, 그게 엄청난 리트윗을 만들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다이와 슈퍼에서 탄생한 후르츠 산도는 일본에서 붐을 일으킨 뒤 한국, 대만 등 다른 나라로 건너갔다. 시골의 송이 사장은 빚을 다 갚고 5년 만에 연매출 160억 원을 올리는 청년 기업인이 되었다. 후발주자가 당신의 후르츠 산도를 모방할 텐데 그래도 경쟁력이 있나요?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것을 창조한 열정, 스토리는 카피할 수 없어요. 모방한 업체 중에는 문 닫고 철수한 곳이 이미 많아요. 저희 후르츠 산도의 독창성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납품해달라는 요청의 제도에 앞으로도 더 행진해 나갈 겁니다. 원서의 부제가 할아버지와 우리의 후르츠 산도 행진곡이더군요. 작년 9월에 일본에서 편했는데 이렇게 빨리 한국판을 보다니 실감이 안 나요. 외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응원이 없었다면 후르츠 산도도 없었을 거예요. 후르츠 산도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외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매일 아침 오늘도 즐겁게 해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육상선수 출신인데 우리는 과거 누군가가 전해준 의지의 배턴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후르츠 산도들에 듣는 귀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자, 이제부터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건네주자.
서울에서 이걸 먹을 수는 없을까요? 이 인터뷰가 신문에 실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고요. 그가 쓴 책 오늘부터 제가 사장입니다는 후르츠 산도에도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이 모두 담겨 있다는 문장으로 열립니다. 어느 길이 정답인지 몰라 갈팡실팡할 때 내가 선택한 길을 정답으로 만든다는 각오를 하면 어느 길로 나아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